창원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세은입니다. 어느덧 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5월의 첫 주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길 바라며 5월 첫째 주 CUB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학내에는 수많은 노후화된 시설이 존재합니다. 성면보수 등의 공사 과정에서의 불편함에 관하여 자세한 얘기를 황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대학교에서는 시설 보수를 위한 공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많이 있어 학생들은 노후화된 학내 시설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문대에서는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가 일어나는 등 고장이 잦았습니다. 인문대의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발생하였지만 학교 측에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 사이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사린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사린관 3, 4층에는 총학생회, 대학 언론사 등이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비를 옮기거나 건물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학내시설 노후화와 건물 노후화 개선을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학내시설 성면 제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면은 건축자재로 많이 쓰이던 물질이지만 폐암, 악성 중피종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물질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선정되면서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학내시설 내부 천장에는 아직 성면 물질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 이를 제거하는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면 제거 공사는 2024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021년에는 복림관, 2022년에는 공과대학 1호관, 예술대학 1호관, 국제교류원, 2023년에는 산학협동관 1동, 공과대학 3호관, 2024년에는 정보전산원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2022년에 철거 공사를 하고 그다음 인문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승강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사린관 엘리베이터는 지금 현재 발주가 나가서 이번 연도 여름방학에 완료 예정입니다. 학내 시설의 보수 공사가 빠른 시일 내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이상 CUB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내 대학본부의 좌측에는 중앙도서관이 존재하는데요. 아직까지 자세한 사용법을 모르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심은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험 기간을 맞아 창원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찾는 학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중앙도서관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과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재학생 및 신편입생들은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에서 클리커 앱을 사용하여 모바일 열람증 QR코드를 인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열람동과 자료동을 들어갈 때에도 클리커 앱을 사용하여 게이트에 학생증 바코드를 찍고 입장하여야 합니다. 열람실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클리커를 통해 자리를 예약한 후에 이용해야 하며 4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리를 갱신해야 합니다. 자료동에서 책을 대출하거나 반납할 때에는 종합안내 데스크에서도 이를 진행할 수 있지만 3, 4층에 설치된 자동 대출기를 이용하여 더 편리하게 책을 대출, 반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도서관에는 1층 로비, 자료동 2층, 3층 자료실에 프린트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 프린트기 위치와 이용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프린트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린트기 옆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인 출력 사이트인 클라피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하고 문서를 업로드하여 간편하게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전자정보실에서는 창원대학교 학생들이 영화를 시청할 수 있도록 DVD와 블루레이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실은 하루에 최대 4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출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료동과 열람동 3, 4층에는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인 스터디룸이 있으며 이는 클리커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웨이커 아지트가 있는 것까진 아는데 다른 이용시설이나 시스템은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창원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개방 시간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법을 숙지하고 이를 활용하여 더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길 바라며 이상 CUB 뉴스였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어디까지 알고 있니? 오늘의 상식 OX 주제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잘못된 상식들이 우리 주위에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3가지 드릴 건데요. OX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1번. 자외선 차단제가 비타민 D 생성을 막는다? 2번.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발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 한다? 3번. 자외선 차단제는 하루에 한 번만 발라도 된다? 3가지 질문에 대한 선택이 끝나셨나요? 저와 함께 1번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1번 질문의 답은 X입니다. 비타민 D는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로서 대부분 햇빛을 받아 만들어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되면 햇빛을 차단해 비타민 D의 생성을 막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햇볕은 옷을 광통할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차단제를 발라 100% 햇빛을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 질문의 답은 O입니다. 여러 화장품을 보면 SPF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자외선 차단을 완전히 해낼 수 없습니다. 파운데이션 등의 화장품들은 소량을 짜내서 얼굴에 펴바르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하려면 화장품들을 자외선 차단제만큼 대량으로 발라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장품과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해야겠죠? 마지막으로 3번 영상 보겠습니다. 3번 질문의 답은 X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한 번 바른 후 더 이상 바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햇빛에 분해될 뿐만 아니라 효용성도 짧은 시간 내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단제는 2시간 주기로 덧발라주어야 합니다. 또 제품마다 차단 치수가 다르기 때문에 덧바르는 시간도 다르게 해줘야겠죠? 햇빛이 강력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이해하고 건강한 피부를 오래 유지하기로 해요. 금주의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는 링크플러스 사업 참여 유도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링크플러스 사업단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마일리지 적립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개인별 취득 점수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창원대학교에서는 핵심 역량 기반 맞춤형 스마트 취업 진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스마트 마일리지 제도 운영으로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운영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참여 대상은 전 학년 재학생입니다. 창원대학교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에 공과대학 최초의 여성 신임교원이 탄생해 대학과 학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1일 창원대학교에 따르면 2021학년도 1학기에 조선해양공학과 김지혜 교수가 신규 임용됐습니다. 창원대학교 공과대학의 첫 여성 신임교원이며 전국 조선해양공학과에서는 3번째 여성교원입니다. 창원대학교는 건축공학과 졸업생인 임지훈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세연이엔 씨의 공기진열식 태양열 블록 난방, 급탕 설비 제품 및 조달청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을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임지훈 대표가 개발한 기술은 전 세계 170여 개국 국제 특허 출원이 완료돼 친환경 건축이 발달한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기술 수출이 기대됩니다. 임지훈 대표가 개발한 기술은 전 세계 170여 개국 국제 특허 출원이 완료돼 친환경 건축이 발달한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기술 수출이 기대됩니다. 창원대학교 인재개발원은 창원전신건강복지센터와 대학생들의 마음건강 지원에 협력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창원전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은 창원대학교 안철진 인재개발원장과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김종훈 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창원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1학년도 연구기반 활용 플러스 사업 운영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연구기반 활용 플러스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활용 및 장비 전문 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온라인 쿠폰 방식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장비 및 전문 인력 활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생으로 미국 명문 이스턴 미시간 대학교의 마케팅 서플라이 체인 학과 교수인 문항일 동문이 이스턴 미시간 대학교 경영대학에서 2020에서 2021년까지의 연구 업적이 가장 우수한 교수 1명에게 수여하는 우수교수 연구 업적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창원대학교는 대학 본부에서 이호영 총장과 KBS 창원방송국 하석필 총국장이 대학과 언론의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대학, 지역사회 동반성장 등을 논의하는 업무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학과 관련한 주요 정보와 성과를 올리는 부분을 지원하고 지역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우수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KBS에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5월 첫째 주 CUB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 창원대학교 방송국은 보다 새롭고 알찬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